담양군민 6천 명이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정상화해달라며 대법원에 낸 탄원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사학법인의 교사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서 신규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비던전의 사용 후 핵 연료를 보관할 임시 저장고 설치를 놓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주 국제영화제가 조직 내부 갈등으로 파행을 빚는 가운데 광주 영화인들이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월 후에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이 200톤 넘게 실려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담양군민 등 6천여 명이 법정 다툼으로 좌초 위기에 처한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정상화해달라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탄원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담양군민과 담양군의회 등이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주민들은 사업이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액의 사업비가 투입된 만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탄원서에 담양군민의 12%가량인 6천여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작성했다는 이 탄원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분석해봤더니 서명과 도장 이름이 일치하지 않거나 한 번에 20여 명의 이름과 주소가 한 사람의 필적으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주민 중에는 이 탄원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여럿입니다. 서명 일부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제가 이 주소는 제가 맞고요. 제 핸드폰 번호가 맞아요. 근데 이 도장은 제 거가 아니거든요. 무슨 탄원서인지도 모르고 이걸 누가 적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동네에서 뭐 하려고 이거 적어놓은 것이다. 옛날에 적어놓은 것을 요거 이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군청에 탄원서를 넣는다고 뭐하라도 했으면 내 거라 빼라가지. 탄원서 작성을 주도한 이장단은 한두 명의 도장을 잘못 찍거나 글을 모르는 노인들을 대신해 탄원서를 작성해줬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 주민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냥 되게 제가 인위적으로 몇 분 해서 있는데 도장을 그러면 그 이장님이 가지고 계시나요, 그분들? 네. 탄원서는 실제 판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탄원서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할 경우 사문서 위조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광주의 한 사학법인이 교원 채용 장사를 하다 적발됐었죠. 이 같은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 교원을 뽑을 때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신규 교사 6명을 채용한 한 사립학교. 투명성을 높이고 실력 있는 교사를 채용하자는 취지에서 1차 필기시험을 광주시 교육청에 위탁했습니다. 과목에 따라 3명에서 5명의 1차 합격자를 가려낸 뒤 법인이 추구하는 인성이나 수업적 측면은 2차에서 걸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용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이 같은 위탁 채용은 채용 장사 등 사학 비리를 차단하는 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그렇지만 사학법인들이 인사권 등 자율성과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꺼려해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이후에 광주에서 교육청 위탁을 통해 채용된 신규 교원은 해마다 10%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전북의 경우 사립학교의 교원을 공동으로 선발하는 임용고사가 지난해부터 정착돼 가고 있고 부산교육당국이 공립과 사립교원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서 위탁 채용을 활성화하는 흐름과는 대비됩니다. 전교조가 신규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교사를 선발하지 않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는 학급수 감축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종교사 승인을 하지 않는 등의 행재정적 조치들을 한편 사학법인들은 오는 30일 채용 비리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33개 사학법인과 교육청, 야당의 사학비리와 관련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전교조는 질의서에서
신규 교사 채용 전형 위탁 여부와 채용 실태 전수조사, 법률 조례 개정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질의했습니다. 또 오는 30일까지 답변서를 받은 뒤 광주시의회 앞에서 열리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집회에서 답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비돈전 안에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핵 폐기물 저장고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비돈전 폐쇄 운동에 돌입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빨간 머리띠를 두른 주민들이 영광군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비돈전에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고를 설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영광 지역 150여 개 기관사회단체 회원들은 주민 동의 없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고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단기 저장시설 신축 및 구조물 설치 반대한다.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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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비돈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고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과 합의를 전제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론화된 내용을 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서 어떻게 고준위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들을 중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수립할 것, 이것을 이제 저희가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능 독성이 사용 후 핵연료 1톤당 인간 섭취 한도의 60조배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비돈전의 경우 핵연료 보관율이 63%로 오는 2024년이면 포화 상태가 될 예정입니다. 범대위는 정부 방침대로 전국 원전 4곳에 핵 폐기물 저장고를 신축할 경우 단기가 아니라 영구적인 보관시설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구 처분장 시설을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도 우리 지역엔 못 짓겠다 하고 전부 반대하고 나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폐기시설이 그대로 영구시설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비돈전 범국민대책위는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규모 5개 집회를 열어 원전 폐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월호의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이 200톤 넘게 실려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초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누락한 사실을 밝혀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작 정부의 활동 종료 압박에 맞서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에 실려있던 화물은 모두 2,215톤, 최대 적재량인 987톤보다 1,228톤을 과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철근은 410톤으로 60%가 넘는 양이 제주 해군기지로 운반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선내 CCTV와 화물 종류, 적재 위치 등을 분석한 것으로 당초 참사를 수사했던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밝힌 양보다 124톤이 많습니다. 애초의 정부 발표보다 140톤의 철근이 더 실려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입증되었습니다. 새로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침몰 원인 등 211건의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정부는 특조위 활동 종료일을 이달 말로 못 박았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이라며 줄일 정원과 보고서 작성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잇따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원안을 제시한다든가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해도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특조위는 자기 임무 수행을 위해서 7월 1일 이후에도 의연하게 활동할 것이고, 특조위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해경지휘부에 대한 특검 요청안을 다시 제출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김환영 전 KBS 사장 등 2명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의원이 길 전 사장에게 해경 비판 보도를 자제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길 전 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명맥을 유지해온 광주국제영화제가 조직 내부 갈등 때문에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영화계 인사들은 국제영화제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영화 진흥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 국제영화제를 매년 치르는데 지난 15년 동안 들어간 광주시와 정부 예산은 5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과 영화제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외부 감사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도 광주시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아 영화제를 치렀지만 아직도 지원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화제 운영을 둘러싼 조직 내부 갈등 때문에 이달에 열렸어야 할 올해 영화제가 무기한 연기됐고 조직위 사무실마저 폐쇄됐습니다. 보다 못한 광주시가 지난해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나서자 영화제 조직위는 뒤늦게 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일단 정상화를 먼저 하자. 하되 먼저 정산이 중요하니까 정산을 빨리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 영화인들과 문화단체들은 이런 식으로는 국제영화제가 바로 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행을 거듭한 영화제 조직위가 갈등 수습에 나선 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졸속으로 운영되어 영화제에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지 말고 지역 영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하라고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지자체가 지역의 영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영화제를 통해 다양성 영화 등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동안 광주시는 과연 무엇을 했단 말인가? 광주시는 지금 같은 갈등과 파행이 계속된다면 재정 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해온 국제영화제가 이제 존폐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어르신과 결핵 환자 그리고 임산부에게 반가운 소식 하나. 바로 오는 7월 1일부터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70세 이하의 어르신들은 그동안 틀니나 임플란트를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서 평균 2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했는데요. 만 70세 이상에게만 적용됐던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이 다음 달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운영이 됩니다. 이제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요, 약 65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또 결핵 환자의 경우에는 진료비의 10%를 본인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완전 면제가 됩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힘든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그동안 진료비로 50만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기존보다 20만 원 많은 7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구례와 진도 등 8개 시군에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확대된 의료 지원,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 129로 문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50살 조모 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자녀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감식과 아파트 CCTV를 통해 조 씨의 타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이틀 새 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 소방서 등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쯤 광주시 서구 쌍촌동 호남대 캠퍼스 일대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멧돼지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3차례 접수됐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멧돼지가 먹이 부족으로 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